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또 뻔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거기에다가 살짝 자극적이기까지 하면 베스트인데, 저는 돈을 얘기함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매번 그렇게 자극적이고 신선하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경제방송을 시작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주식하는 사람조차 보지 않는 재미있는 증권방송은 집어쳐라, 재미있는 경제방송을 하겠다 였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재미있는 경제방송에는 그냥 내용만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뭔가 실질적인 그 무언가가 있는 방송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제가 내건 컨셉이 섹시 컨셉으로 짧은 치마 입고 짧은 바지 입고 하이 실종으로, 그리고 경제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이제 내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돈다방 미스를 진행하면서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 썸네일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이 방송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 하셔가지고 들어왔던 분들이 에이 별거 없네, 그리고 또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낭중지출하고, 좋은 방송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만 이렇게 이제 모이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주식 투자해서 2배, 3배 이런 거 말고 원금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꾸준히 수익 나고,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제가 계속 관리하면서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2년이 중요하니까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관리해드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종목도 교체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급하게 매매했던 분들이 이제 마인드를 살짝 바꿔가시는 거죠. 아, 그래,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은 거구나.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금액만큼만, 그리고 수익금은 빼서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코드만 맞으면, 이 코드만 맞는 분들이 뭐 10분만 있으면, 저는 뭐 죽을 때까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일부러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뭐를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요, 여전히 전문가를 쫓아다니면서 종목 주세요. 내가 스스로 경제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종목 주세요. 네 방송 좋은 거 알겠어.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안 올라간다는 거야? 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게 저는 경제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자 증권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 전문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그래도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종목을 좀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거를, 그리고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미쓰리 몇 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과정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안 만나봤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매매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매해보고, 분차트, 1분 차트, 2분 차트, 3분 차트 다 적용해보고, 그리고 저는 하루에 최소 2명, 최대는 5, 6명씩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계좌뿐만 아니라 제 친구,
차명 계좌에다가 제 돈을 넣어서 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관리하던 고객들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함으로써 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투시경으로 다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쓰리 구독자가 좀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방송 할 거고요.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이랑만 재미있게 놀면 됩니다. 뭐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 순간 미쓰리의 어떤 그 진가가 발휘가 돼서,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이고 미쓰리가 옳았네 하는 날이 온다면 땡큐고,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8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보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월 1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뭐였냐면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게 제가 같지 않다고 했죠. 정말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한 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 긴장감이 커지고 뭐 불안해지고 이러면 전쟁해야죠. 어떻게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고 있으니까 피난 갈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묵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미국에서도 아유 가지마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분위기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8월 2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그런 거예요. 6월달 채용 공고가 겁나 감소했어요. 9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 증시 분위기에 초를 치게 될까봐 오히려 아주 그냥 쉽게 패스할 수 있는 아주 먼지 같은, 깃털 같은 재료로 주식시장이 빠졌다라고 했죠.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서 이제 떠나는 순간 지금 한국에 와 있겠죠? 한국 온 다음에 이제 일본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문제는 또 주식시장에서 사그러들 겁니다. 자, 8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으면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다며요. 그러면 계속 또 하락해야지. 근데 안 하잖아요. 상승하잖아요. 자, 이날 왜 상승했습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의 마지막 마무리 구간이고요. 경제 지표를 보면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SM 서비스업 PMI 지표, 즉 PMI 지표는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그리고 종합적인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제조업 지표는 지난번에 발표가 됐죠. 8월 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50이 기준인데 53에서 52로 부진했으나 기준선 50 이상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원래 수치가 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날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 지표 6월 달에 55.3이었는데 7월 달에 56.7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는 47.3이었습니다. 50 이탈했죠. 2년 1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는요, 조금 수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반면에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약간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나오는 경제 지표 그 한순간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조업 PMI 지표보다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좀 높구나. 좀 높다는 얘기는 쉽게 50을 깨지 않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단순히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56.7이야. 경제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이 지표는 조금 수치가 잘 나오는 편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월 초에 고용 지표 발표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월 초에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발표되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 한 이틀 전쯤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한 금요일쯤 발표하면 수요일쯤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있죠. 바로 ADP 민간 고용지표입니다. 그런데 ADP 민간 고용지표가 지금 5월달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안 보이길래 직접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5월달 이후에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자, 이렇게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다우지수가 1.29, S&P 500이 1.56, 나스닥이 2.59% 상승을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라는 멘트를 달았지만 한편에서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왜? 아니, S&P 글로벌에서는 50 이하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잘 나왔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뉴욕 증시가 왜 상승하고 있습니까? 9월달 FOMC 회의 D-Day 47일 남았습니다. 저 지평선에 뭔가 하나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정수리만 보여요. 금리 인상이라고 써 있어. 그런데 이게 75bp인지 50bp인지 25bp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멀리 있는 9월달 FOMC 회의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고용지표, 그다음에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FOMC 회의가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이날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합니까?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3.75에서 4%의 금리 수준이 돼야 된다. 즉 연말까지 1.5% 추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FOMC 회의가 9월달, 11월달, 12월달 3번이 남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발언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1.5가 더 인상돼야 되니까 0.75씩 최소 2번.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말까지 한 3.25에서 한 3.5 정도만 돼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무슨 소리야, 3.25에서 3.5로 어떻게 소비자 물가지표를 잡아? 한 4%까지는 금리를 인상해야 돼 라고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합니다. 왜요? FOMC 회의가 오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는 지난달에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8.6, 예상 8.8보다 높은 9.1이 나왔고, 소매 판매도 예상 0.9보다 높은 1.0%가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11.3%가 나온 요 지표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용이
고용을 비롯한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는 건지 하여튼 뭔가가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지금 연준 의원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무리 발언을 해도 야 네가 떠들어봐라. 야 앞으로 47일 남았다.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쓰리 생각에는 기준선을 깨고 부진해지고 있는 지표가 있지만 연준 의원이나 재무장관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 지표를 핑계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사각지대 같은 느낌에 온 것 같아요. 고용 지표 이제 금요일 날 확인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인하겠지만 어쩌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26만 천 건이었죠. 26만 천 건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뭔가 투자자들을 홀리는 듯한 변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제지표 특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추세를 봐야 되고요.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해야 된다고 해도 FOMC가 오래 남았고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어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도 살짝 뭔가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관계, 없는 그 기간에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이 핑계, 저 핑계, 이 덕분, 저 덕분 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은 즐기시되 정신줄은 잡으셔야 됩니다. 예, 어느 순간 주식시장이 눈을 확 돌릴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점점 저 멀리서 정수리만 보이고 있는 그 FOMC 회의가 이제 점점 나 50이야 75야 이런 거 확인시켜 줄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는 동안에 경제 지표가 꺾이면서 혹시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약세장 랠리다. 아니다. 또 다른 강세장이다. 이렇게 또 다른 강세장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흥분 구간에 와 있습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2008년도 9월 달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됐죠. 2008년도 7월 달, 8월 달 예, 투자자들이 정신줄들을 놨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늘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제를 생각하고 경제를 고민하고 거기에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흥분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항상 냉정한 마인드로 지금보다는 한 걸음 빨리 움직이시고 빨리 움직이시란 얘기는 조금 더 앞서서 전망하는 예,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웹캠을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마이크를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 뭐 라이브로 방송을 할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올릴지 제가 기계치여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하튼 이래저래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좀 재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금요일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